지난주에 발표한 미국 PCE 개인 소비자 지출 근원 가격 지수가 예측치를 밑돌면서 금리 인하를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는 시장에 좋은 신호가 나왔습니다. 지지난주 빅컷 발표 이후에 얼마나 추가로 더 금리가 내릴지를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어제 발표한 PCE 지표가 상당히 관심사였고 결과는 다행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PC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변동폭이 가장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게 PC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2.2%로 예측치인 2.3%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강조하는 기사도 있었는데 이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유리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은 CPI,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PCE, 개인 소비 물가 지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건 고용지표인데요. 오늘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 예정입니다. 월가에서는 미국 비농협 고용지수가 14만 4천 명, 실업률은 4.2%로 무난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지난달 고용지표인데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비농업 고용지수가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일단 고용지표가 지난달과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저금리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투자할 만한 산업이나 회사들을 몇 개 한번 찝어봤습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는 보통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는 부류가 있고 아니다. 저렴한 금리로 투자가 촉진되기 때문에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배당을 주는 주식을 사는 게 유리하다는 사람들은 배당주를 선호합니다. 코카콜라는 전형적인 배당주인데 성장보다는 이미 성숙한 회사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약 연간 3, 4%의 배당률이기 때문에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워런 버핏이 한 9% 가까이 이 주식을 보유했었는데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고 실적만 보더라도 20년 넘게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코카콜라 배당주와 달리 성장주가 약간 가미된 펩시콜라가 있습니다. 펩시는 약간 하이브리드입니다. 콜라라는 안정적인 수익이 있는 반면에 모험을 좀 즐기는 회사예요. 그래서 매출 다각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하고 매출 규모가 코카콜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신사업에 크게 드라이브를 건 회사가 펩시코이고 반면에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하는 회사가 코카콜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펩시코의 배당률은 2.5%에서 3% 정도인데 코카콜라보다 약간 떨어져도 나쁘지 않은 배당률에 성장률까지 더한 회사라 상당히 매력적인 주식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즈 감자칩 다 아시겠지만 도리토스 나초, 치토스, 프리토스 옥수수, 퀘이커 오트밀, 네이키드 주스, 케빈스 내추럴 푸드 등은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볼 만한 브랜드고 좀 익숙한 브랜드죠. 곡물 식품을 같이 팔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코카콜라하고 달리 매우 다양합니다. 아래 이제 식품 회사들의 플로우 차트만 보더라도 그 왼쪽 위를 보시면은 펩시코가 코카콜라보다 훨씬 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음을 덩어리로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는 이렇게 다른 경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왕 본 김에 손익계산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3년도하고 24년도로 AI 통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24년 기준으로 코카콜라 매출액은 물론 환율 1대1로 그냥 대충 감안했을 때 약 50조 정도로 펩시콜라인 약 90조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품 다변화가 펩시가 훨씬 많기 때문에 매출액이 코카콜라 대비해서 펩시코가 훨씬 큽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약 50%대로 비슷한 두 회사가 비슷한 수준인데 영업이익률은 코카콜라가 23%대로 펩시 13%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펩시가 제품 다변화로 매출은 높은데 그에 수반되는 비용들이 많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일예로 그 펩시는 소매업체의 직접 직원들이 배송을 직접 한다고 합니다. 이는 코카콜라와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규모가 더 커져야지 이에 대한 비용, 규모의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말 현금도 코카콜라가 10조 원 정도인데 반해서 펩시콜라가 약 6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만큼 벌어들이는 수익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순자산도 코카콜라가 22조로 펩시보다 한 5조 원 정도 높은데 이는 보유 현금 차이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화이자는 전형적인 제약회사인데 제약회사들은 신약 개발할 때 엄청난 R&D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 때 자금 조달이 유리한 관계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기존 10년간 실적을 보더라도 금리가 떨어진 코로나 시절 그리고 금융위기인 2000년대 주가가 확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금리가 떨어질 때 주가가 많이 오르는 주식이 보통 제약사이고 다른 제약사보다 화이자 같이 유명한 우량주들은 안정성 면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률도 3, 4%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주식도 약간 배당주에 좀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페라리를 한번 볼게요. 한정판 VIP 판매로 유명한 페라리인데 라페라리라는 그 모델이 있고 몬자 SP1, SP2 그리고 페라리 F60 아메리카 같은 고급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거는 극소수만 생산이 됩니다. 포르쉐도 있는데 포르쉐 911 그리고 포르쉐 918 스파이더 같은 유명한 한정판 모델도 있지만은 포르쉐 같은 경우는 대중적으로 대량 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반면 초한정판 전략을 취하는 게 페라리거든요. 그래서 페라리가 극소수로 초상위권 계층에게 파는 것으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최상위 계층으로 파는 페라리와는 달리 포르쉐는 고성능 차를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컨셉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라리는 미국 펀드에서 들고 있는데 전문 경영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 창업자인 엔조 페라리 시절보다 더 큰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률은 한 1% 이하로 배당주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성장주에 그나마 좀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주가도 최근 5개년도만 보더라도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고성장을 해온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반클리프가 속한 프리몬트 주식입니다. 이 주식은 스위스에 상장된 주식인데 사실 성장주도 배당주도 아닌 약간 중간적인 성격인 한 가치주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몬트 그룹은 6대째, 가문 6대째 이어도는 주식으로 그룹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까르띠에, 몽블랑, 그리고 반클리프의 경우는 한정판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소비 수요가 살아나면 수요가 높아지더라도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가치가 매우 탄탄하게 경기와 관계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식 실적만 보더라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배당률이 1%에서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가 상승으로 기대하는 주식으로 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같이 금리가 막 떨어진 시기에는 배당주를 우선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금리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 기간이 6에서 한 1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인데 시장에 반영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오래 걸립니다. 금리가 낮아져서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 하더라도 제조사 같은 경우는 공장을 짓는 데만 보통 1년에서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효과가 시장의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이어지는 시간에다가 이것이 실적에 반영돼서 주가가 오르려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이것을 한 시간으로 환산해 본다면 최소한 2, 3년 정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따라서 바로 이율이 변동될 때 영향을 즉각 받는 것이 바로 채권 수익률인데 이를 즉각 대응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가능한 것이 배당 정책입니다. 회사의 배당 정책에 따라서 배당금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배당주에 선투자를 하고 금리가 떨어지거나 오르는 상황을 지켜보고 성장주로 갈아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이론일 뿐이고 철학일 뿐이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이런 이론하고 시장 상황을 충분히 알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컨텐츠를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네, 환절기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